네,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하면서 그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자, 이를 계기로 보훈가족을 위한 정책도 보다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연결해서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하는 세상 오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지방보훈청장 종식입니다. 먼저 보훈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오신 광주 전남북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청장님께서는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7개월 정도가 지금 지나셨죠? 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해 11월 강주지방보훈청장으로 부임했는데요. 예,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국가 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기에 나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기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보훈 현장을 다녀보면 아직도 챙겨드려야 할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고 네.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광주지방보훈청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광주지방보훈청 조직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광주지방보훈청은 국가보훈부의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보훈 업무를 관장합니다. 하부 조직으로 4개의 보훈지청과 2개의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청에서 하는 일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 자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주 보훈병원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말벗, 가사 등을 돕는 재가복지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정부 기념행사와 호국 보훈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보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업무를 좀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정작 이 보훈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소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보훈이라는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1961년 국가원호청 창설 이후에 국가보훈제도는 원호라는 개념에서 보훈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원호의 개념은 국가가 갑에 취해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보훈의 개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공헌에 국가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이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원호청에서 국가보훈처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고 또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발전한 것입니다. 보훈은 보훈 대상자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최고로 예우하고 또 돌아가신 후에는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훈은 희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최대한의 보상으로 영예로운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알아가고 기억하는 일, 그게 바로 보훈의 시작이며 국민들께서 보훈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훈부 승격에 대해서 청장님의 좀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61년 군사 원호청으로 출범한 국가보훈처가 네,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우리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함께 되어 매우 영광이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네,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류 보훈을 국정의 주춧돌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이제 다시 승격이 되면서 보훈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 또 달라질 것 같다는 또 기대감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로 높아진 이상만큼 보훈 정책도 근본적으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난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과 함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취임사에서 밝힌 국가보훈부 중점 추진 과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은 첫째로 서울 현충원 등 국립묘지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용산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보훈 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하여 국민 생활 속 보훈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고령 생계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등 국가 유공자의 기품 있는 삶을 위해 든든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국가 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 체계로 도약합니다. 보훈 트라우마 센터를 포함한 특성화 센터를 마련하고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여 보훈병원의 의료 품질도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보훈을 공공외교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여 국제사회의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국의 감사를 전하고 또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보훈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당당한 국가 보훈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또 지향점을 가지고 보훈 정책을 펴 나가시는 그런 부분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청장님 지난 4월이죠. 국가보훈부에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출범하셨던데 이게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사 또는 손직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현재 115명의 각계 저명 인사와 전문가들이 멘토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128가구 189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조 지역에는 2011년 고층 아파트 고드름을 제거 작업하던 중 손직한 소방공무원 유족 등 총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멘토로는 김문용 광주 소방안전본부장 등 총 4명의 멘토분들이 이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지방보훈청은 히어로즈 패밀리 멘토와 함께 제복 영웅들의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고충 및 진로 상담 등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줄 계획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히어로즈에 대한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분들이 또 이런 숭고한 또 업무 수행 중에 목숨을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정의 자녀들 함께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취지가 좀 강하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네네 그렇습니다. 자, 6월 하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광주지방보훈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행사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금년도 호국보훈의 달은 이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먼저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이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거행됐고 또 6월 25일에는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사로 보험과 예술을 접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구성된 보험문화 피크닉 행사가 광주 시립미술관 일대에서 지난 6월 17일 개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멤버 제복의 영웅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16분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소회 등을 액자로 제작하여 전달하고 제작된 액자를 광주광역시청 등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군부대 초청 1호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 예정이 오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보훈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몰랐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많은 보훈가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의 영웅이신 이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국가보훈부 승격 소식을 듣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유공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또 문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청장님 6월 하면 또 6.25 한국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네. 지역에도 6.25 전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광주 북구 독림동 영산강변에는 옛 산동교라는 이름의 다리가 있습니다. 옛 산동교는 광주 지역의 유일한 6.25 전적지로 1950년 7월 23일 북한군의 광주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그 길목인 옛 산동교를 폭파하고 우리 군경 합동부대가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으로 2011년 국가보훈처 현충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옛 산동교 주변을 지나실 때 이곳이 73년 전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청장님과의 인터뷰를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지금 방송 중인데요. 저희가 유튜브 자료 화면에 산동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청장님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보훈 사업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먼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전 6.25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복을 지급하는 행사로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평화와 감사 72,770보 걷기 챌린지 행사를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커피 프랜차이즈 체인 브랜드 한남동 커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커피 음료 컵홀더 800만 개, 정전 70주년 슬로건을 인쇄 홍보하고 퀴즈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출신 허국의 영웅 12분의 공적 등 삶을 지역신문에 시리즈로 연재하여 허국 영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지역민들에게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장님 그렇다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는요. 얼마나 많은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좀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생존해 계시는 6.25 참전 유공자는 5만여 분이 계시고 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도 2,900여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90세 이상이십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분들이 명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매달 참전 명예수당 39만 원을 드리고 있고 또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 수준조사를 통해서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독고 또는 고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가정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훈병원 및 이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해드리고 약제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과 사랑의 반찬 배달 등 여러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장님께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또 보내면서 6.25 전쟁 당시 참전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면 좋을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기까지 3년간 한반도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으며 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령이어서 우리가 잘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6.25 참전 유공자와 유엔 참전 용사를 기억하고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청장님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과 청취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물질적, 정신적 보상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지방보훈청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훈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가까운 이웃 중에 국가 유공자가 계시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고 또 국가보훈부 승격을 겸해서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과 함께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 등 보훈가족을 위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